안녕하십니까. 신중동 종합사회복지관 부장 김양선입니다. 복지관의 모든 직원들은 복지관을 아껴주신 많은 분들의 손을 잡고 지난 1년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올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신중동 종합사회복지관 코로나는 언택트, 신중동은 휴먼터치는 올 한 해 진행된 사업들이 오래된 미래를 위해 진행된, 그리고 향후 우리 지역을 밝혀주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22년을 기대하며 준비한 시간입니다. 편안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골목골목 가게들이 불을 밝히고 모든 가정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을 힘찬 2022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분들이 느끼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가짐으로써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우울감이 높아진 주민들에게 숨겨져 있는 밝은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였고요. 올해 2021년도 목표는 불안한 코로나 시기에 공백이 없는 복지 서비스 전달로 주민에게 안정감을 주자라는 마음으로 사업에 임했습니다. 올해 건강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만남을 갖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병원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을 파악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민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올해에는 신중동 지역 주민분들과 관계를 더 키워나가고 사업에 대한 밑거름을 마련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조직사업에 임했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어 했던 목표는 주민과 동료에게 자주 질문하고 관찰하며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21년 조직 개편으로 회계, 자원봉사, 후원, 욕구조사를 담당하는 3명의 팀원이 기획행정팀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복지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사업팀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욕구조사로 주민 욕구를 파악하고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의 의미를 봉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저는 후원 사업에 함께하고 계시는 후원자님들의 각각의 마음을 하나의 가치로 만들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후원 업무에 임하였습니다. 네, 도시락과 밑반찬 지원은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하루와 다르게 건강 상태, 상황 등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식사 지원만 하고 끝이 아닌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을 확인하고 이것을 커뮤니티 케어 센터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 유무를 확인하고 지원에 대한 주의를 더욱 기울이고 있습니다. 층반장이 활동하고 있는 층의 주민 외에도 덕유마을 주민들을 알기 위해 덕유마을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로 가정 방문에 불편함을 느끼셨을 수 있지만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가정 방문해서 덕유마을 주민들을 만나고 복지관 서비스를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만큼 주민분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주민조직의 첫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에서 끝이 아닌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언가를 위해 주민 간 협력을 통해서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어요.
이러한 경험은 주민분들이 자연스럽게 성취감과 동기부여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마을 활동 참여 의지가 높아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영상 제작이었습니다. 처음 하는 영상 촬영과 편집, 더빙까지 도전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강사님과 보조 협조해주신 공익요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제작을 완료할 수 있었고요. 현재는 스마트폰 특강 영상 6개, 한글 교육 영상 23개, 합창단 교육 영상 15개를 제작해서 총 44개의 영상을 만들었고, 일부는 유튜브에 게시를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주민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제가 주민과 주민끼리 서로에게 정을 나누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배움 교실에서 여가 수업뿐만 아니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나눔 활동을 통해 사람 간의 정을 나누는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진 지역 주민에게 이를 극복하고 더 행복한 삶이 되도록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정기적인 교류를 함으로써 위기가정을 위한 보호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대면 활동에서 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비대면 활동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가천대학교 간호학을 전공한 봉사자들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쉽게 건강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동영상 및 정보지를 작성하였어요.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을 시청하시고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초부터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된 70여 명의 주민들을 모두 면담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집에만 있다 보니 외로움과 답답함이 쌓여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센터 내 프로그램을 봉사자와 강사분이 직접 대상자의 가정에 찾아가서 활동하는 방식으로 바꿔 진행하였습니다. 10월부터 도시락 배달 봉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의 의미를 봉사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 시작, 과정, 마무리 시기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연락하고 대화하는 것에 신경 쓰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양한 복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적인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것은 후원사업과 자원봉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원사업과 연계하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해주시는 주민분들이 있어 저도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과 함께 울고 웃던 올 한 해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며 값진 경험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을 방문하는 순간이었는데요. 어르신이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시고는 쓰러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함께 봉사를 진행하는 전문의의 투입으로 큰 위기상황 없이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 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활동에 좀 더 의미를 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 방문 원예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 중 가장 우울감이 심했던 대상자분이 계셨는데, 처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과정부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회만 참여해보고 힘들면 그만두겠다고 하던 대상자분은 10회기의 활동에 모두 참여하였고요. 회기가 지날수록 강사님과 게임을 하면서 활동하는 등의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욕구조사에 참여했던 봉사자가 복지관이 이런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라는 말과 함께 서비스 지원 이외에도 주민 욕구를 기반으로 복지관이 운영된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알릴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은 주말에 한 후원자님께서 복지관 직원에 감사하다라며 선물을 보내겠다 연락 주셨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려 없던 일이 되었지만
복지사들에게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던 그날이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후원자분들께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갑자기 복지관이 휴관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식사 전달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양해를 구하는 전화를 돌렸는데요. 그때 어르신들이 오히려 직원들 건강을 걱정해주며 약속 시간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자신의 피해보다 기관의 안위를 걱정해준 어르신들 덕분에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믿고 기다려준 어르신들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측만장분들과 월 1회 이상 교류하면서 내가 측만장이었다면 내가 저렇게 이웃의 일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측만장분들 중에 나는 복지관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걸 내가 활동하면서 갖고 싶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생태환경 마을활동가 양성 기본교육 과정이 끝나고 수료식을 진행했었어요. 수료식에서 향후 마을활동 참여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참여자분들 모두 망설임 없이 앞으로 정원복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마을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생태환경에 대해 배우기 위해 모이신 분들이었는데 다양한 교육과 성취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마을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모습을 보고 사회복지사로서 많이 뿌듯했고 사회복지를 하는 힘의 원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비대면 방안으로 줌 어플을 사용하였는데요. 70, 80대 고령층인 주민분들은 어려웠을 텐데 기꺼이 도전해주고 실패를 해도 다시 시도하는 모습에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인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고요. 하반기에는 특별한 도움 없이 혼자서도 척척 해내는 모습에 매우 뿌듯했고 이 프로그램이 저 혼자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주민들 다 함께 만들어 가는구나 라는 순간을 느끼게 돼서 정말 보람되었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동료들과 팀장님께서 우리 다 같이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었고 제 자신에게도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나를 넘지 못한다는 생각 덕분에 더 집중하고 더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한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복지관에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2년도엔 주민, 복지관, 지역사회에 더 즐겁고 행복한 일로 도움이 되는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뿌듯함, 성취감을 이뤘다 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2022년에도 끊기지 않는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는 조금은 안정된 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덕유마을 주민분들 모두에게 매년 더 나아가는 모습으로 보여드리며 더 즐겁고 의미있게 2022년 보내고 싶습니다. 22년도에는 만나서 반가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2년에도 지역 주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바라며 신중동 종합사회복지관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빨리 경험을 쌓아서 침착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홍석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자 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들을 더 많이 발굴하여서 돌봄 사업을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내년에도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는 신중동 지역 주민분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지역 주민과 함께 행복이 가득한 신중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는 올 2021년 1월 18일부로 법인 인사이동에 따라서 신중동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으로 부임하게 된 최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함께하였다면 항상 찾아뵙고 인사드렸을 텐데요. 그러지 못해서 저도 좀 어색하고, 보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화면빨 잘 받는 사람이 되지 못해서 좀 어색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리라 기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저희 주위에 엄정한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상당히 안타깝고, 또 집에서만 지내셔야 되는 저희 이용자 어르신들께도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아마 봄이 오면 봄바람처럼 또 저희들 가까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한편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2020년, 2021년 9회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올수록 그 어려움을 더 피부 가까이 느끼시는 분은 소위 얘기하는 사회의 취약 계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사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세 잃지 않고, 보통 그렇게들 얘기하시잖아요. 초심이라고. 저도 올 1월 18일에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이곳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그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직접 대면하고 손 맞부여잡을 수 있는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로서 21년 잠깐만. 가 되었으면 하는 반가운 마음이 할 수 있는 홍석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분이 직접 대상자의 가정에 직접 찾아가서 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정기적인 교류를 진행했습니다.